이번 시간은 테마 특강 두 번째로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 등장하는 각종 기한과 일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한과 일자 중요사항 핵심 정리해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한 중에서도요.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테마 특강으로서 기한과 그 다음에 일자 중에서 미리 해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한 거 시험에 꼭 나와요. 미리 해야 되는 거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과 같은 고용인을 고용했다면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미리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이나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최소한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합니다. 업무 보증 설정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중개업자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설정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등의 변경 신고 미리 해야 됩니다.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3월 초가 되기 전에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폐업하기 전에 미리 폐업 신고해야 되며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업무 재개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며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에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이것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종중이나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에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장지라는 것은 개인이 설치한 수목장이라든가 또는 자연장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그 자연장지 중에서도 종중, 문중에 대한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시군구청장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총 5가지가 되는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신고하면 해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신고해도 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 묘지를 설치했으면은 개인 묘지를 설치하고 나서 사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후 신고라는 것은 개인 묘지를 설치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 개인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개인 묘지 설치했습니다라고 사후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해서요.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을 했다면 이건 조성하고 나서 나중에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2가지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가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이같이 묘지 중에서도 개인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설묘지인 가족묘지, 그 다음에 종중문중묘지, 그 다음에 법인묘지 이와 같은 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미리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요. 종교단체 또는 공공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미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매매계약이라든가 또는 교환계약이라든가 지상권 거래를 하고자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매매계약, 교환계약,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예약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같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묘지 중에서도 개인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설묘지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종교단체가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공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미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매매, 교환,
지상권 계약을 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가는 국가가 해주는 건데요. 미리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지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설립되는 과정은 일단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창립총회에서 정관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마지막은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되는데요. 협회가 설립되려면 설립 등기하기 전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에 해당되는 것 또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정보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야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약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약관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면은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승인은 언제 승인을 받으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서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는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인에 해당되는 내용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나서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지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면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승인받는 것 세 가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승인받는다는 거. 두 번째는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거. 세 번째는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또한 공인중개사 법령상 즉시라는 표현이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표현 중요한 거 6가지 정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중개업자가 이와 같이 중개 업무에 대해서 휴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휴업 신고했어요. 그럼 휴업 신고했다가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업무 재개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죠. 그럼 재개 신고를 했어요. 그럼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재개 신고를 받은 즉시 휴업 신고할 때 제출했던 등록증을 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해 줘야 합니다. 왜냐면 휴업 신고할 때는 휴업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휴업 신고를 하는데요. 나중에 업무를 재개하겠습니다라는 재개 신고를 받았을 때는 등록관청은 재개 신고 받은 즉시 반납받은 등록증을 중개업자에게 반환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 내용이 확인됐으면 신고 내용 확인 즉시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나 주택 거래 신고에 대해서 정정 신청을 했을 때 정정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 신청 받은 즉시 정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 줘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에서 변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 신고를 받은 즉시 변경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 이후 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신고자는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신고자가 해제 등의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를 했을 때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즉시 해제 등의 확인서를 교부해 줘야 되지요. 또한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했거나 또는 그 밖에도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았다면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 받은 즉시 등록증, 자격증, 신고필증을 즉시 재교부해 줘야 되죠. 자, 이와 같은 즉시라는 표현 중에서도 특히 시험에 잘 나는 것은 부동산 거래나 주택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확인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는 거. 또한 휴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나중에 중개업자가 재개 신고를 했다면 재개 신고를 받은 즉시 등록증을 즉시 발급을 해야 된다는 것 두 가지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한 8가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업무보증 설정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업무보증 설정하여 신고해야지만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 등록증 교부는 업무보증 설정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즉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 줘야 합니다. 즉시와 지체 없이의 차이점은 즉시라는 것은 그날 당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체 없이라는 것은 지체할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를 말하기 때문에 지체할 사유가 있으면 하루 이틀 늦어도 상관없는 게 지체 없이죠. 그래서 즉시는 바로라는 뜻이고 지체 없이라는 것은 지체할 사유가 없다면 곧바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중에서 첫 번째 업무 보증 설정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중개업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이전해간 그 중개업자와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게 이전해간 중개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 줘야 되는데 이 서류 송부는 지체 없이 송부해 줘야죠. 따라서 이전 후에 등록관청으로부터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해 줄 때는 지체 없이 이전에 간 중개업자와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중에서 세 번째가 바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 줘야 합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같은 시군구 지역 내로 이전했건 다른 시군구 지역에 있는 건물로 분사무소를 이전했건 분사무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 받은 후 지체 없이 이전 전, 이전 후 모든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전 신고된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간판의 자진 철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간판을 설치한 의무는 없는데 설치를 한 경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설치한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 신고했다면 이전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종전 건물에 설치한 간판을 철거해야 되며 두 번째는 중개업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설치한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며 또한 중개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면 폐업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종전에 설치한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 간판 철거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세 가지 사유는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죠. 또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럼 공개했다라고 공개한 내용을 전속의뢰인에게 이걸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전속중개업자가 정보를 공개한 후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전속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죠. 근데 정보 공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이내에 공개하면 되지만 공개했다라는 내용을 의뢰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공개한 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는 것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정보망에 부동산에 관련된 매물 정보를 공개한 중개업자는 공개한 정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올린 것을 내리겠죠. 이와 같이 공개한 정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됐다면 정보를 공개한 중개업자는 거래가 완성됐다라고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죠. 또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요. 협회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죠. 근데 협회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도 이용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시도지사이기보다는 등록관청이 적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는 것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거, 요거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지만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에서 처리 기간이 4일 이내에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농지법에 나와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시구 읍면장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받았으면은 4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했을 때는 이때는 2일 이내, 즉 이틀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야죠. 그래서 농지법상 영농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했을 때는 4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교부해야 되고 그렇지만 비농업인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했다면 예를 들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했다면 이때는 2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줘야 된다는 차이점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일이라는 처리 기간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시도지사가 하죠. 근데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면 자격 취소 처분하고 나서 5일 이내에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은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가 제한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이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3년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고 다른 시도에 가서도 응시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일이란 날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8가지 아주 중요한 처리기간 7일 꼭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서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 등을 확인하죠. 그리고 중개업체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해주고 등록됐다는 사실을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돼요. 이때 서면으로 등록됐다는 사실 통지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해줘야 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다시 주거나 또는 교부하는 것은 이거는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재교부해야 되죠. 물론 동일한 시군구 지역 내 건물로 이전했다면은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종전의 등록증에 주소를 고쳐서 다시 그 등록증을 교부할 수가 있는 것인 반면 관할 지역을 달리해서 다른 시군구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새로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겠죠. 이런 거 같이 알아두세요. 물론 분사무소도 이전을 했다면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같은 시군구 지역 내로 분사무소가 이전됐다면 이전 신고받고 7일 이내에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즉 주소를 고쳐서 그 신고필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 있지만
다른 시군 그 지역으로 분사무소가 이전됐다면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받고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다시 재교부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때 등록증 신고 필증을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것은 신고받고 7일 이내에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변경 등록은 등록한 인장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인장 등록을 처음 하는 시기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지만 등록을 한 인장이 변경됐을 때 변경됐다라는 그 변경 등록은 변경하고 나서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의뢰인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의뢰인의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 정보 공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반납기한은 7일입니다. 즉 자격 취소된 사람이 자격 취소 처분받았을 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는 것은 자격 취소 처분받고 7일 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은 등록 취소 처분받고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처분 중에서 반납하는 것은 자격 취소 처분 받았을 때와 등록 취소 처분 받았을 때만 7일 이내 반납할 의무가 있고 별도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지정서 반납 의무가 없으며 업무 정지 처분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도 등록증이나 자격증 반납 의무 없습니다. 오로지 반납 의무는 자격 취소 처분 받았을 때와 등록 취소 처분 받았을 때 7일 이내 반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일 기간 중에서 여덟 번째 마지막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한 그 중개업자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됐어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중개 업무 하다가 법을 크게 위반했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것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처리기간 7일이라는 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등록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등록한 인장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 등록은 변경하고 나서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는 거. 또한 전속중개업자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시기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라는 거. 등록증, 자격증 그 반납기한 7일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리기간이 10일도 있어요. 10일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네 가지를 유형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10일. 아주 첫 번째 중요한 게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요.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와 같은 고용인을 고용했다가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원인은 퇴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해고시킬 수도 있죠. 이같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라는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때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되는 반면 고용신고한 후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었을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죠. 두 번째는 이제 중개업자가 사무소 이전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네. 또한 등록관청이 협회에다가 중개업자에 관련된 6가지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6가지가 있죠. 근데 이때 10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하는 사항은 6가지가 중개업자에 대한 증가사항 또는 감소사항, 변경사항인데요. 증가된 사항이 2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 증가된 게 등록증을 교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사항이죠. 등록증을 교부했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았으면 중개업자나 사무소가 증가된 사항이에요. 근데 감소된 사항 2가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하는데요. 첫 번째가 중개업자가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등의 변경 신고했거나 또는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하여 이전 신고를 했다든가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했다면 이것도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할 사항입니다.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할 사항 이거를 꼭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다음 달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처리기한 4일에 이제 네 번째 중에서 네 번째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신고관청이 중개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과태료 부과한 사실을 신고관청은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 줘야 합니다. 그 이유가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여러 번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위반 행위를 했다면 그 위반 행위 한 것보다도 더 가중된 행정처분하죠. 근데 더 가중된 행정처분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신고관청은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관청이 한다 이거예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러니 신고관청이 중개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부과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중개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다라고 그 중개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10일이라는 날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일 처리 기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인데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도 해주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도 교부해줘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한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등록해주고 등록 사실을 통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별도로 업무보증 설정하여 신고해야지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렇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이 14일 이내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도 해주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도 같이 14일 이내에 교부한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국인 토지법에 보면요. 계약이나 계약 외 원인으로 또는 국적이 변경돼서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 이때 신고해야 되고 또한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어도 취득했다라고 신고해야 되며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돼서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계약으로 취득했으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으면 계약 외의 원인 서류, 예면 판결로 취득했으면 판결문 사본 이걸 첨부해야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는데요. 이와 같은 취득 신고라든가 국적 변경 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문서로 했다면은 전자문서로 했을 때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또는 뭐 판결문 사본 이와 같은 거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신고하고 나서 14일 이내 우편이나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별도로 시군구에 별도로다가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전자문서로 신고했을 때 첨부 서류는 신고하고 나서 14일 이내 우편이나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송부해줘야 되는데요. 모사 전송 방법이라는 것은 팩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14일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 15일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볼까요? 15일에 해당되는 거 네 가지 정리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업무 보증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서 업무 보증 설정한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하다가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증으로 배상을 했어요. 그럼 업무 보증으로 배상했을 때 다시 설정하거나 또는 공탁금으로 배상했을 때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되는 그 기한은 배상 후 15일 이내죠. 이와 같이 중개업자가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배상했다면 배상 후 15일 이내에 중개업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 줘야 되는데 그 기한은 배상 후 15일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꼭 이어두세요. 두 번째는 주택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주택거래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만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주택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국토유교육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매매, 교환,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허가는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 것은 민원사무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15일이에요. 그래서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외국인 토지법상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럼 허가 신청을 받은 외국인 토지법상의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통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15일이라는 기간 네 가지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시험 잘 나와요. 자, 30일짜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일짜리. 첫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신청을 했더니 그 지정을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 신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고서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주고 지정서도 교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 신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주는 기한은 30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요. 개인 묘지를 설치했어요. 그럼 개인 묘지를 설치했으면은 개인 묘지 설치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나중에 사후 신고해야 되고 또한 시신을 매장을 했다면 매장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요거는 30일입니다. 그 중에서 30일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처분도 해주고 지정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거 먼저 알아둬야 되겠죠. 60일짜리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이 계약을 이유로 취득을 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90일짜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은 90일짜리는 시험 공고인데요. 예비 공고하고 나서 시험 시행 기간장이 확정 공고하죠.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관보에 다 고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개월짜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겠고요. 또한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하겠다라고 결정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1월짜리 두 가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2개월에 해당되는 그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법인중개업체 임원사원이 결격사에 해당됐거나 또는 중개업체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사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해소해야 되는 기한은 2달 이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법인중개업체 임원사원이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임원사원을 임용한 법인인 중개업체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되며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라는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면 등록관청이 이들을 고용한 중개업체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해당되는 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휴업신고는 항상 미리 휴업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을 때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는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야 하며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더 우선합니다. 또한 협회가 공제사업에 대한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되는데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시해야 됩니다. 처리기간이 6월짜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일단 휴업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다만 질병 등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게 첫 번째 6월이고요. 두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개월 초과할 수 없으며 세 번째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도 아무리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또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세 번째며 협회가 공제사업 그 다음에 네 번째 외국인 토지법상 계약이 아닌 상속 판결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또한 내국인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했을 때 국적 변경 신고도 역시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6개월에 해당되는 거 4가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 다만 질병 등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세 번째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네 번째 외국인 토지법상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했을 때 취득신고 기한과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토지를 국적을 변경하여 계속 보유할 때 신고는 6개월 이내라는 거. 자, 1년에 해당되는 것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1년 이내 미리 받아야죠. 즉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사원임원 등록 신청하기 1년 이내 미리 신고해야 되고 또한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기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하며 소속 공인중개사도 고용 신고하기 1년 이내에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같이 실무교육은 1년 이내 미리 받아야 되고 또한 중개보조원도 역시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중개보조는 고용 신고하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중개보조는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고 1년 이내에는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개시해야 되며 세 번째는 폐업 후 다시 재등록한 중개업자가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 그 처분의 효과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또한 과태료 처분받은 과태료 처분의 효과. 이거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다시 등록한 중개업자에게 승계되죠. 그래서 폐업하기 전에 법을 위반한 게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거, 이거를 폐업 후 다시 등록한 중개업자가 승계받는데 그 승계받는 기간은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 받은 날, 폐업 신고 전에 과태료 처분 받은 날,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중개업자에게 승계되는 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업 신고 후 다시 등록한 중개업자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다만 폐업 기간이 1년이 초과됐다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다시 등록한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그 존속기간이 분묘는 존속기간 제한이 있어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존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분묘, 시설물 이런 거 개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요 같은 5가지 1년에 해당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2년짜리 기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하나 있죠. 3년짜리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9가지 정도를 대충 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3년 해당되는 거 존속중개계약서 한 분은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분을 중개업자가 3년 보존해야 되죠. 두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중개업자는 3년간 보존해야 되죠. 세 번째 중개업자가 사망 또는 폐업했을 때 업무 보증을 공탁을 했는데 중개업자가 사망 폐업했어요. 그러면 공탁금은 사망 폐업 후 3년 이내는 회수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나야지만 회수할 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결격 기간은 등록 취소 후 3년이 원칙이 적용되죠. 또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결격 기간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년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며 금고 이상형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집행 면제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3년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없지만 업무정지 처분만 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는 거 무조건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중개업자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이 초과됐다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한 중개업자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도 아주 중요하죠. 처리기간 5년짜리가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시험 부정행위자 그 시험 무효 처분하고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출제위원 중에서 부정한 출제위원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사본 5년 동안 보존합니다. 네 번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로서 사건카드,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행정처분관리대장 이와 같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부 다가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짜리 다 외워두세요. 마지막 이제 15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를 설치했을 때 존속기간은 15년입니다. 물론 분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죠. 연장을 신청할 때는 3번까지 연장 가능하고 한 번 연장 신청할 때 15년씩 3번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를 설치했을 때 그 분묘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 등장하는 각종 기한과 일자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정리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 번 복습하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내용도 같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에 나오는 필수 암기사항과 또한 주요 기한 및 일자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 과목은 40문제 중에서 약 30문제 가까이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되는 거죠. 이거를 외워두셔야지만 이 과목은 확실하게 고득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어떻게 한다? 암기한다. 암기하면은 100점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